아이고, 또 얼굴 가까이 밀었네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 이게 아래 구도니까 들어보니까 뭐 아래로 갈수록 뭐 이게 더 뚱뚱해 보인다네. 그래도 뭐 위로 올리고 이런 거 좀 잘 못하니까요. 중원부원으로 벌써 20초가 지나갔네. 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우파에서도 좌파에서도 조금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래도 좀 재미있고 신기한 게, 뭐 모두 알고 있겠지만 좌우로 이제 안 갈리죠. 철저히 내 입장을 보고 내 입장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안티 페미니스트 분들 말씀 들어보면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우파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좌파 반대로 이제 좌파 분들이 오히려 옛날 같으면 이제 진보 성향인 젊은 사람들이 진보 성향 가고 이런 게 많을 텐데, 지금은 참 웃긴 게 젊은 세대 보면은 진짜 좀 많이 엇나가신 분들 중에 좌파가 되신 분들의 수가 늘어나고요.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싶은 분들 중에 우파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재밌는 게, 이 우리 미래당 같이 그 존재감은 없지만 진짜 극단적인 좌파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또 합리주의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 같은 게 간단히 판단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개개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중심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쫙 흩어지는 거예요. 좌파 중에서도 합리좌파 있고 정말 꼴통 말이 안 되는 걸로 가는 좌파들이 있는 거고, 우파 중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분들과 합리성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좌우 상관없어요.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 이 구도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책적으로 좌파를 지지할지언정 이게 사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가 이 정책에 한해서는 나는 나는 좌편향에 좀 더 가깝다. 복지, 외교, 군사,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죠. 그 제도들마다 진영이 아니라 서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보면은 개별 정당화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당에, 저는 그거 웃겼어요. 더불어민주당 그 정당 내에서 투표 같은 거 할 때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선거위니, 무슨 비상위니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 누가 되는 게 좋겠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지금 누가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당 내부에서 그런 말을 써요. 당에 대한 충성. 여러분,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게 합리적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보수 좌우를 안 가리는 것 같아. 당에 대한 충성 얘기는 저는 자한당 쪽 그 방송도 얼핏 들었어요. 제가 쭉 보진 않았지만 얼핏 봤다고요. 얼핏 봤는데, 당에 대한 충성을 나는 해왔다, 내가 당에 기여를 많이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얘네들은 당에 대한 충성이나 당에 대한 기여가 곧 나라에 대한 기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그 발언이 그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분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기본 전제는 정당이 있고 나서 정당의 힘이 실려야지만이 국가를 위한 거다. 정당이 먼저 있고 나서, 정당의 큰 대의가 있고 나서야 개인의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개인의 의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다.
당 단위의 전체주의 같은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좌파는 진보, 그래, 좌파일 수는 있는데 진보라고 하기에는 별로 진보적이진 않죠. 그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구 개편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게 진보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이게 무슨 진보냐, 좌파냐, 개뿔, 보수파지. 예. 진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눈을 키워야 돼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이거 봐야 되죠.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당이 어디냐,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그 사람의 지역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는가와 뭘 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는가는 그 사람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뭐 스피커로서 뭘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직업하고 엮일 것 같은데, 직업은 뭘 했는가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뭘 했는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할 만한 공약인가 아닌가도 나오게 되겠죠. 투표를 할 때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그런 걸 추구하는 정당들이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곧 상대를 말살하려는 목적은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철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철새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에 배신을 해서 철새가 아니라 의견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철새인 거죠. 이것도 저번에 말한 거랑 약간 겹치지만, 많이 겹치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병력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경계를 많이 해야 되고, 군대에 좀 더 비용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하고 싸우는 외교 기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싸우는 외교 기조가 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커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 영토권 영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물러서면 안 되죠. 그런 데서 물러서지 않는데, 그래도 친하게 지낼 건 친하게 지내는 거죠. 구밀복검이고 화전양면인 거예요. 화전양면이 뭐 북한이 화전양면하다 믿지 마라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근데 화전양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예요. 일본인은 국민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인 게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안 그런 국가가 비정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외교에 한해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저는 기본복지 찬성하는 파죠. 기본복지가 될 거라는 가장 큰 근거로는, 다른 수치상의 것들은 뭐 다른 분들이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넘겨가고, 인간 본성에 따르면 한국인 특성상의, 한국인은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상대한테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했을 때 성장폭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기본소득제 한정으로는 이건 뭐 극좌 빨갱이 사이코, 빨갱이는 아니겠다. 빨갱이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극좌 진보 사이코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본소득제 한정으로는. 근데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보수에 더 가깝죠. 근데 북한하고 싸우면 안 된다에서는 또 좌파에 가깝죠.
그런데 또 일본하고도 싸워서 좋을 거 없다라는 건 우파에 가깝죠. 자, 저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난 어디야? 난 어느 쪽 진영일까요? 자, 분류할 수가 없죠. 이게 저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판도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낼 수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은 너는 좌파냐 우파냐 했을 때 난 내가 생각하기에 정책상으로 나는 좌파에 속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이거 좌파 맞을까 싶은, 스스로도 내가 좌파가 맞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 이런 정당들, 이런 성격을 가진 정당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저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요. 당 내에 속해 있어. 큰 기조에선 당 내에 속해 있지만 그 당하고 반대된 그 당의 의견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좌우로 인간 나누는, 분류하는 그거 도대체 언제 끝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정책으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우파가 아닙니다. 아니, 우파가 아니래, 좌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하드코어한 보수 우파세요. 보수 우파인데 그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체면치레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뭐 티끌이 없고 정말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문제 너무 많어. 아이,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페미니즘 같은 걸로 섭취를 안 하고 정말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고 정말 유능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아있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그 무능력한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저력이기도 하겠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싫은데 둘 중 하나는 밀어줘야 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밀어주자라는 그런 좌파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와중에도 그런 구도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생에서 제일 급한 거는 기본소득제인데, 이거는 얘기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정치 전반적인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구 개편인데, 그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구 개편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다변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우파분들에게도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외에 우파분들이 봤을 때 이거 합리적이고 괜찮은 정당인 것 같은데, 야, 이게 보수지 싶은 보수가 힘을 낼 수도 있거든요. 합리보수가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편향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좌편향 정책을 쓴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보수 정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지 말고 정책으로 봐야 돼요. 이거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진영 싸움이 끝나고 정책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키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정하는 그런 정치 체계가 구비가 돼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 싸움이 이제 지겨워요. 저 고딩 때도 지겹다라는 말 나왔는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10년이야, 10년. 지겹다는 소리가 10년 동안 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 그리고 우파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좌파 까는 건 그만두시고, 좌파분들도 무작정 우파 까는 건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제 이게 괜찮은 건가 아닌 건가를 따져야죠. 근데 이게 안타깝지. 아직 보수분들 중에는 좀 그런 게 좀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좌파 부분이
이런 좌파들의 정책 중에 이런 건 좋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좌파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상한데 분명 잘한 부분도 나는 하나 두 개씩은 보이는데, 우파 기준에서, 우파가 보는 세계관 기준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파라는 건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정책으로 봤을 때 우파예요. 우파라는 의미예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인데 왜 싫어하지? 이런 것들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면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좌파 유튜버 자체 좌파가 별로 없지만, 유재일님은 진짜로 그래, 유재일님 채팅창에 그런 것도 올라왔어요. 함리 보수라고 하셔서 함리 보수라는 말 듣고서 왔습니다. 이런 드립 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네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단점이 보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지. 닥쳐놓고서 상대를 말살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게 아니지. 애당초 그렇게 잘 살아서 뭐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거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놓고서 얘기하면서도 쭉 나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 유시민이 말한 거랑 똑같잖아. 유시민 작가님?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 이거는 또. 그럼 이건 또 난 좌파인가? 저는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겠다는 이 자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저게 방향만 다른 우파지 저게 어떻게 좌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좌우 싸움 지겹네요.